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기염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휴대전화나 집전화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02로 뜹니다. 어제 라디오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침착하고 단호하게 뉴스 아닙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I say 이동형, you say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지난번에 이동형의 이동형의 뉴스 라이브 답변하셨다는 분, 이번에 실수 없이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우리 모두 지금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야. 지금까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이었습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경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장용진 기자 어제 저희랑 전화통화하면서 한잠도 못 잤다 그랬는데 오늘은 좀 잤습니까? 뭐 많이 피곤하니까 조금 오기는 잠이 오더라고요. 예. 자, 장용진 기자가 본인의 SNS로 또 개인적으로 전화로 아주경제 기사로 또 우리 라디오 방송으로, 다른 라디오 방송으로 수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더 이상 뭐 사과를 하라 마라 이 이야기는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늘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도 알릴레오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 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S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박주민 변호사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한다는 거죠? 글쎄요, 뭐 민사소송을 건다는 뜻으로는 안 읽히고요. 예. 결국은 법적 조치는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어떤 혐의로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데,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뭐 여기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내용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하기 어려워요. 불분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소는 가능하나 그게 범죄가 성립할지 안 할지는 의문입니다. 예, 법률 전문가들이라면 다 저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의 어떤 뉘앙스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발언이었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나 또 장윤진 기자가 수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법적으로 갔을 때 처벌 가능하느냐. 윤리적, 도덕적, 방송적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KBS가 이거를 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조금 지나친 면이 없지 않느냐. 검토 다시 또 해보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이 논란 때문에 그 방송을 왜 하게 되느냐, 그 본질이 사라져 버렸어요. 방송 내용은 사라져 버렸는데, 일단 KBS의 그 보도 내용이 정상적이었고 올바른 보도였느냐, 그 문제는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취재원 보호가 되지 않았고, 취재원에게 일단 거짓말을 한 점, 그리고 정답을 정해놓고 리포트를 내보냈다, 이렇게 의심이 되는 점,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 아닌가. 이 이야기는 쑥 들어갔는데, 그날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작가하고 이 이야기를 원래 하려고 했던 거죠? 그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총 1시간 50분가량을 방송을 했는데 그 얘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KBS가 그 김경록 그 PB에게 당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편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은 방송을 내지 않겠다라고까지 약속했다는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 약속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던 점. 그렇죠. 좀 사실 그 약속을 근데 많이 어기는 약속 중에 하나인데요. 기자들이 많이 어긴 약속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보다도 더 이제 그런 약속을 뿐만 아니라 신뢰관계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김경록 PB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건 역시도 법적인 문제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것도 그 취재 윤리로 본다면은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부분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알릴레오 방송과 유시민 작가 또 장윤진 기자의 발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했는 거에 대해서는 추궁하고 본인들이 사과하고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고 필요하지만, KBS 보도에 대해서도 KBS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국감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출석을 했는데,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검찰 개혁을 과감히 실행하겠다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뭐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고 했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그 얘기를 거기서 뭐 안 하겠다고 할 수 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개혁안을 냈었고요. 그 개혁안이 조국 장관을 통해서 이 현행법 안에서 제2차 개혁안까지 반영이 됐어요. 뭐 축소를 비롯해서. 예. 근데 사실은 이 검찰이 할 수 있는 거,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현행법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사실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궁극적인 검찰 개혁은 결국은 패스트트랙 법안 예. 두 가지 법안이 통과되는 게 예. 궁극적인 그러니까 검찰 개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법률로 만들어진 걸 검찰이 못하겠다, 못 받아들이겠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조 전 장관의 동반 사퇴설이 사실은 언론으로부터 흘러나왔는데 네, 오늘도 많이 나왔었죠. 국감장에서 그 얘기 나온 것 같아요. 네, 본인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동반 사퇴설이 나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여지는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자리인데 그 지휘권자를 직접 들이받아가지고 내쫓았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대통령의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지적이 있으니까 전직 그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한테 정면으로 대항한 경우에는 예의상이라도 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관례였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예. 또 오늘 국감장에서 윤중천 씨 접대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미 고소가 고소했어요. 이게 서부지검에 지금 배당이 배당까지 되어 됐어요. 있습니다. 예. 배당까지 됐다. 자, 그러면 오늘 여당 의원들은 고소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죠. 거기다가 총장 사건인데 부하들이 수사를 하는데 네. 그건 사실 고소라기보다 처벌을 지시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건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근태에서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굳이 그렇게 고소까지 해야 되느냐 하니까 뭐 윤석열 총장은 자신도 처음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예. 당연하겠죠. 검사가 뭐 고소하는 경우 잘 예.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일면의 사과를 다시 걸어준다면 예. 재고를 해보겠다라는 예. 뉘앙스로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 검찰이 하지 말고 경찰이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질문도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다가 이게 사건을 배당하게 되면은 수사를 지시했다기보다는 처벌을 지시했다고 기소를 지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한다면은 차라리 경찰에서 일단 수사를 하고 넘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쩌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첨단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수사권이 만약에 경찰에 있다 그러면 검찰에서 할 수도 없어요. 당연히 경찰에 고소를 해야 되고요. 그 기소는 이제 다시 검사가 하겠지만, 네. 통상 대부분의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경찰에 내려보냅니다. 넘기죠. 예. 예. 왜냐하면 좀 약한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검찰의 특수부 검찰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내사하고 직접 하는 거는 특수사건에 한해서 합니다. 예. 아주 강력한 사건. 근데 이런 명예훼손 사건이라면 대부분 경찰에서 해서 다시 검찰에 올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또 정경심 교수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 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정경심 교수의 진단서를 문제 삼았다고요? 그 정경심 교수의 진단서에 지금 보도가 조금 이상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병원 명칭, 의사 명칭, 의사 면허번호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해서 마치 이 진단서가 위조가 됐거나 아니면 부실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그 부분을 가리고 팩스를 보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가리고 보냈느냐? 그 전에 한번 이렇게 그 진단서를 냈더니 이 내용이 고스란히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입원한 병원으로 이제 취재진이 몰려가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예. 그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그런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가리고 보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뭐 검찰에서는 이게 없으니까 아예 없으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진단서가 예.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게 나가게 되면 또 언론들이 병원에 찾아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검찰한테 얘기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협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은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그 해당 병원에서 그런 진단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정동병원. 예, 아니, 뭐 발표가 됐으니까 정동병원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실제로
뭐 저희도 이런 사건을 하지만 구속이나 어떤 그런 게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청구될지. 피의자의 몸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검찰한테 그 자료를 낼 거고요. 예. 그럼 낸다면 검찰이 그걸 확인을 했을 거란 예. 거예요. 확인을 했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가리고 했다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벌써 확인이 됐을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정동병원 관련해서도 오늘 또 여당 의원들은 정동병원은 이번에 병원 간 거 말고 지난번에 갔던 옛날 병원이다. 거예요. 예. 이거랑 상관이 없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 지금 정동병원이라고 나간 거는 이게 그 기자들이 이번에도 여기 가지 않았겠느냐 하고 일단 약간 넘겨짚고 달려가서 취재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 정동병원이 너무 곤란해지니까 예. 그래서 이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마치 정동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한 걸로 돼 있는데 발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좀 보도가 좀 악의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요. 그걸 위조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조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어요. 뉘앙스상. 위조는 간단해요. 그걸 유죄하면 또 처벌되는. 그러니까요. 밝은 명의가 아니면서도 만드는 기회가 되는데 지금 위조죄로 조사받고 있다가 그걸 위조한다는 그게 지금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뭐 곧 해명이 되거나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일단 네. 뭐 양측이 말이 다르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서울대 이병천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등록해서 자녀가 대학에 부정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입학 취소를 통보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병천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신의 논문에 자녀가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조민 씨가 다른 사람의 논문에 참여를 한 거였는데 이거는 또 조금 그게 색깔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쪽이 조금 더 재질이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논문 때문에 그 대학에 입학한 것이 확인이 되면서 입학 취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병천 교수만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예, 관행으로 이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런 행동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듭니다. 아마도 이게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를 했는데 전수조사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조국 장관 비롯해서 또 교수들 자제잖아요. 아마 편입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모두 들여다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예.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것만 미성년자가 이제 공저자로 이렇게 등재된 것은 245건에 달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예. 지금 이게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검색한 것만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또다시 정밀조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시 이병천 교수 이야기로 가서 이게 지금 합격을 취소해라라고 이제 교육부가 통보를 했는데요. 강원대학 쪽에다가 네. 수의학까지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합격을 취소하는 수준으로 그치는 게 맞느냐? 이건 아니죠. 검찰 수사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범죄 아닙니까? 합격 취소는 뭐 당연한 거죠. 예. 어쩌면 부정이니까 당연하고 만약에 국립대면 이제 공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위계한 공무방해죄 그리고 뭐 국립대기는 사립대라면 업무방해죄 네. 성립할 수가 네. 있죠. 이게 위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우리 이번에 조국 장관 일을 겪으면서 이런 일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많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건 국민들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 좀 보입니다. 예.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부정 입학 좀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느냐. 다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슷한 국회의원 사람들은. 전수조사도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누구가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 예. 사실은 입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말이 이미 났으니까 사실 간단해요. 예. 동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 하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입법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굳이 입법을 만들 이유는 네. 없어요. 지금 합의만은 이거 국정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대로 발동하면 됩니다. 이거 하는데 국민 중에 누가 반대할 예. 사람 반대할 없습니다.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입법하자고 하는 건 결국은 하지 말자는 얘기랑 같이 시간을 하죠. 끌자는 얘기고 이제 지금 20대 국회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결국엔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신동빈 회장 이야기를 좀 해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합니다. 원심 판결에 뭐 잘못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예상이 좀 됐었어요. 잠깐만요. 근데 지금 1심과 2심이 갈렸잖아요. 그렇죠. 1심에서는 사실 유죄의 폭이 좀 넓었고 뇌물 인정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높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소심에 들어오면서 뇌물 인정이 대폭 줄었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석방을 해준 겁니다. 예. 근데 이 대폭 근데 액수는 좀 줄긴 했는데 사실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유무죄를 크게 바꾼 건 없어요. 예. 그러면서 양형을 이제 액수가 좀 낮아지면서 양형을 크게 낮춰준 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신동빈 회장 측은 여기 그냥 승복을 해버렸는데 검찰 쪽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해서 지금 상고심이 진행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 뭐냐면은 이걸 다툴 수 있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양형부당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이제 외형상은 뭐 다른 게 있어도 근데 양형부당으로 사실 검찰이 상고를 했을 때 받아들여진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없다고 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법원의 생각은 그 권력자에게 어쩔 수 없이 뇌물 준 거 아니냐 이거죠. 약간 어떤 적극적인 어떤 예. 뇌물 공여보다는 어떤 위협 그런 걸 때문에 공유했기 때문에 뇌물 공유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집행유예가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검찰 측에서는 지금 무죄가 선고됐던 1심에서 유죄, 2심 무죄였던 게 이제 서미경 씨 모녀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유죄가 인정되면 상당히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양형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죄가 되면서 이제 집행유예를 받게 됐는데 검찰은 이것이 항소심 무죄가 잘못됐다. 이 부분을 다시 좀 판단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을 보고 이재용 부회장 측도 내심 기대를 할까요? 이 결이 조금 다르지 않나 예. 싶어요. 처음부터 이 정도는 예상이 됐었어요. 1심에 유죄가 된 게 지금 말한 것처럼 서미경 씨 모녀 업무상 횡령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2심에서 무죄가 되면서 집행유예가 예상됐었는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영 다른 네. 측면에 지금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죄 범위가 늘어났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신격호 회장은 징역 3년형이 확정됐네요. 벌금도 30억 원이 지금 됐는데 예. 문제는 뭐 건강 상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형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죠. 형집행 정지 신청을 할 거고요. 예.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는 뭐 건강 외형적인 건강에는 크게 문제가 예. 없지만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그러잖아요. 예. 치매 상태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을 잡아 가둔다는 건 인권에 좀 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 법률적으로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형집행정지. 그래요. 자, 우리 오프닝에 나갔던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지난 14일 숨진 가수 설리 씨. 구급 활동 내용이 담긴 문서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황당한데요.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라든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설리가 사망했을 당시 이제 구급 활동 119 보고서가 거의 그대로 유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사망을 했다. 그다음에 언제 숨졌다. 그다음에 주소가 어디다. 이런 내용까지 상세한 내용이 그대로 유출이 됐습니다. 예. 이 소방 당국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소방서 내부 문건이었다 그래요. 소방 내부 문건이 그러면 이 포털에 유출이 됐다. 그러니까 이 포털에 유출이 되니까 각 커뮤니티에도 쫙 퍼졌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 카톡으로도 퍼지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그러면 그 소방 당국에서 어떤 사람이 퍼뜨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매니저도 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 아직 뭐 정확하게 누가 지금 한가 뭐 내부자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자가 아니면 이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119가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출동하는 보고서를 이게 일일이 서류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SNS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일 처리를 빨리 진행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와중에서 유출이 되지 않았나. 지금 소방당국에서 대충 언제쯤 유출된 것 같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게 네. 그 사진을 확인해 보면 헤더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돼 있는데 어떤 카메라에서 찍혔다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방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직원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경기 소방본부는 어떤 답변을 내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절대로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문건이거든요. 내부 문건이자 어쩌면 고인에 대한 어떤 아주 은밀하고 그런 문건인데 그게 밖으로 유출됐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부끄럽고 본인도 실망스럽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책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것이 뭐냐면 사망과 관련해서는 이제 망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각별히 인권이라든지 그 비밀이라든지 사생활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걸 보장해 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정면으로 더군다나 지금으로서 보면 이제 공무원이 침해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이게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 소방 당국에서 아마 내부자가 유출한 거 직원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대국민 사과문도 아마 소방 당국에서 낸 것 같습니다. 뭐 상당히 심각한 거죠. 심각합니다, 이거는. 이거가 아마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직원이 뭐 실수인지는 모르겠어, 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나가서는 안 되는 문구에 나간 거니까 뭐 사과를 해야 되고 또 책임을 져야 될 것은 보입니다. 예, 당연히 뭐 개인정보 문제도 있는 거고요. 개인정보 위반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 그리고 설레 씨가 굉장히 유명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그 베르테르 효과라고 이게 심각해질 수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방당국에서 정말 이건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못 지켰다라고. 그래서 지금 일단 소방당국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부 보고 시스템 점검 및 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 강화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건 좀 일단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다신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설리 씨 사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숙제를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실시간 검색어에도 설리 동향 계속 나오고 보고서가 있어요. 계속 네. 1등입니다. 네. 1등이고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명백한 소방당국의 실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뭐 댓글이나 뭐 또 문자 또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 장용진 기자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네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